1618년 광해군 10년 시절 광해나 이놈! 너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죽고 싶으신 게입니까? 어디 감히 왕의 얼굴에 손찌검이 있습니까? 어머마마! 그래, 죽이거라. 내 아들도 잡아먹은 놈이니 나도 그냥 죽이거라. 왜? 제가 못할 것 같으십니까? 그래, 오늘 너와 나 모두 죽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여봐라, 당장 너마마마를 저수로 매시거라. 그리고 다시 너마마마가 함부로 나다니시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도록 하라! 너야 이것들아! 광해 내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느냐? 곧 천벌을 맞을 것이야! 나라겠다! 내 오늘부로 엄마마마를 폐위시키고 대비선에서 쫓아낼 것이다. 전하, 임목대비께 우선 전하의 어머니시옵니다.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전하께서 대비마마를 내치시게 되면 후세는 이를 폐륜으로 기억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필요 없다. 진맥에 반하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 최고의 폭군으로 알려진 광해군.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린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폐륜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땅도 없는 백성에게 이래도 많이 거두었단 말이오. 내 앞으로는 가진 땅의 크기만큼 조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사대부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옵니다. 닥치시오! 이 나라 조선이 언제부터 사대부들의 나라였단 말이오? 이 나라는 짐의 것도 사대부의 것도 아닌 백성들의 것이란 말이오. 부끄러운 줄들 아시오. 놀랍게도 폭군으로 알려졌던 광해군이 왕좌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낸 것에 대해 반값밖에 안 낸다는구먼? 글쎄 말이야. 아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 입에도 풀치지 마고 나겠네. 아유, 전하 덕분이지. 성군이 나신 게야, 성군이. 성군이 나셨어. 실록 광해군 일기를 보면 광해군은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고 생각하는 성군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를 폭군으로 기억하게 된 것일까? 1605년 광해군 제위 3년 전 전하께 문안 인사드리러 왔네. 전하께서 지금은 아무도 드리지 말라 하셨사옵니다. 조금 기다리셔야 할 듯하온데. 전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어디가 편찮으시기라도 한 것이냐?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것이 꼭 사내 아이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요. 이런.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린 얼마 후 전하, 어마마마. 문안 인사드리러 왔사옵니다. 언제부터 계셨던 geb니까? 인기척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두 분께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참으로 아량이 넓으십니다, 세자. 어허, 누가 세자란 말이오? 다시는 그런 말 마시오. 광해는 그냥 세자의 빈자리를 잠깐 채우고 있는 껍데기일 뿐이오. 왜? 기분 나쁘냐? 전하, 어찌... 외란 때 명에서 하도 세자를 올리라기에 올린 것뿐이지. 난 애초부터 널 세자로 올릴 마음이 초도 없었느니라.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닥치거라! 이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면 내 당장 너희 세자 자리부터 뺏을 것이야. 알겠느냐? 명나라의 강압에 못 이겨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던 선조. 그는 늘 광해군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속히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리도 급한 게냐? 뭐라? 판관의 말에 갑자기 초조해지는 광해군.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일까? 어이구, 그래. 전하, 그리 좋으십니까? 암요 중전. 내가 얼마나 기다리던 접종자인데. 어이구, 그래. 헌 전하, 소첩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중전? 어서 말해 보시오. 지금은 전하께서 제 곁에 계시지만 혹여 전하가 안 계실 때에는 장성한 세자로부터 소첩과 이 어린 왕자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중전. 내 조만간 광해를 세자에서 내릴 것이오. 내 말하지 않았소. 왕자가 태어나면 바로 광해 대신 세자로 책봉할 것이라고 말이오. 정말이십니까, 전하? 소첩, 이제야 한시름 놓을 수 있겠사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왕비 아들인 적장자가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자의 탄생은 서자였던 광해군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전하, 아니되옵니다. 중자. 예, 전하. 미안. 영창대구 전하. 전하. 어린 대군을 두고 이리 가시면 어찌합니까? 저랑 영창대군은 어찌하라고요, 전하? 갑작스러운 선조의 죽음. 이로 인해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게 된다. 선조는 죽기 전 영창대군을 보위에 올리고 싶었지만 갑작스러운 병사로 인해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그런데
임목대비를 지금 당장 폐위시켜라! 임목대비의 폐위를 지금 당장 시행토록 하라! 텅 빈 편전에서 수상한 행동을 한 광해군. 어떠하냐? 나는 처음 것이 더 마음에 드는데 말이다. 전하, 확실히 전보다는 한결 나아지셨습니다. 한데 대비마마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 그래도 어쨌든 내 어머니인데 말이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전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대체 광해군과 임목대비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럭무럭하는구나. 전하, 진정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보위에 앉혀주시는 것이지요. 네, 다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 마시오, 중장. 자신의 세자 자리를 박탈시키려는 임목대비의 계획을 엿들은 광해군. 이 사실을 알았던 광해가 훗날 임목대비를 폐위시켰던 것이다. 전하, 영창대군과 임목대비가 언제 전하의 목을 죄어올지 모르옵니다. 그대로 뒀다간 분명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꾸나, 개시야. 광해군의 옆에서 그를 진두지휘하는 이 여인. 그녀는 바로 장녹수와 장희빈에 이어 조선 3대 요부로 불렸던 김계시였다. 그녀가 어떻게 광해군의 마음을 얻었던 것일까? 두 사람의 인연은 2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마, 왜 울고 계시는 겁니까? 아빠 마마한테 또 혼이 났다. 나는 궁이 너무 싫다. 아빠 마마도 늘 화만 내시고 어머니도 없는 이 궁이 난 정말 싫다. 마마, 그럼 제가 전화를 좀 혼내드릴까요? 뭐? 큰일 날 소리 하지 말거라. 전하는 이 나라의 왕이시다. 네가 감히 어떻게 혼을 내겠다는 것이냐. 마마, 이제 울음을 그치셨네요? 누가 울었다는 것이냐.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업히십시오.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 제가 마마를 업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업힌단 말이냐. 빨리요, 마마. 어서 업히십시오. 또 자나깨 혼이 나시거든 저한테 오세요. 언제나 같이 놀아드릴게요. 그렇게 김계시는 광해군에게 누이와 같은 존재로 늘 곁에 있어 왔는데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평양으로 떠났는데 세자는 전국을 돌며 군사를 모아 왜군을 쳤다. 이제 백성들은 세자를 임금으로 떠받들겠구나. 아바마마, 그것이 아니오라. 죽기 싫다! 날 해비로 여기는 놈이 임금을 바보로 만들어. 전하, 소위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그때 선조의 방을 찾은 한 여인. 그녀는 바로 김계시였다. 전하, 부디 세자 저하에 대한 노여움을 부시옵소서. 뭐라? 만약 세자 전하께서도 전하와 같이 평양으로 떠나셨다면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세자 저하의 행동이 전하의 뜻이었다 백성들에게 전하신다면 그 원망은 전하와 조정에 대한 신뢰로 바뀔 것이옵니다. 어찌 그리 쉽게 바뀔 수 있단 말이더냐? 이거는데 이놈을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놈을 어찌하고 싶다마는 김상궁 때문에 오늘은 참는 줄 알거라. 그렇게 김계시의 도움으로 광해군은 한 차례 위기에서 벗어났다. 저와 이제 괜찮사옵니다. 계시야, 아빠가 너무 무섭구나. 광해군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준 김계시. 그런 이유로 광해군은 점점 그녀를 의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라? 어찌하여 아니 된다는 것이냐? 전하, 어찌 천한 궁녀를 드리려 하시옵니까? 후궁이 필요하시거든 저희가 알아서. 예? 김계시를 후궁으로 삼으려 했던 일이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내가 그 아이를 전한 것이라였느냐? 전하, 그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부디 제발 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뭐라? 대체 신하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임진왜란으로 매일이 소란스러웠던 어느 날, 아바 엄마께서도 쉬 잠이 오시질 않으시나 보구나. 그런데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광해군. 결국 아버지인 선조의 침실을 들여다보고 마는데 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 그래, 한 잔 따라 보거라. 놀랍게도 당시 선조의 침소에 든 여인은 바로 김계시였다. 그래, 넌 이름이 무엇이더냐? 소녀 김개똥이라 하옵니다. 개똥이라. 나의 성은을 입은 아이의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가만히 있자. 그래, 오늘부로 너의 이름을 계시라고 부르겠다. 이름이 마음에 드느냐?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 그래. 김계시는 이미 선조의 승은을 입은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것이다. 선왕의 여인을 후궁으로 삼는 것은 폐륜을 저지르는 일이 될 수 있기에 결국 김계시는 광해군의 후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전하, 영창대군 마마의 유배는 아니되옵니다. 부디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뭐라? 대군 마마는 선왕의 유일한 적장자이자 전하의 피부치가 아니십니까?
그런 대군 마마를 유배를 보낸다면 백성들은 동생을 내친 왕이라며 전하를 욕할 것이옵니다. 가만 보니 이놈이 나를 없애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올리고 싶은가 보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소신은 다만 백성들께 전하가 욕보이는 것 같아서 그만. 닥치거라! 이놈이 그동안 내 뒤에서 영모를 꾸리고 있었구나! 죽어라, 이놈! 세자 시절 내내 위협을 받아왔던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대파의 숙청을 시작한다. 그중에는 영창대군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하, 잘하셨사옵니다. 이자는 언제 또 전하를 배신할지 모르는 자. 지금부터 싹을 잘라 놓으셔야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의 배후에는 김계시가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광해 내 이놈! 지금 무슨 겁니까? 대체 내 아들은 왜 죽인 것이냐? 그 아이는 네 동생이지 않느냐? 동생이라뇨. 제 목숨을 노린 나이를 보고도 제가 동생이라고 해야 합니까? 대체 그 어린아이가 무슨 위협을 하였다는 것이냐? 영창대군을 계속 살려두었다면 분명 대비마마와 손을 잡고 나를 내치려고 했겠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광해군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생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다. 실록에 따르면 영모의 죄를 받은 영창대군이 강화도로 유배됐고 그곳에서 자객에 의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 계시야. 전하,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게 사실이더냐? 대군마마는 전하의 자리를 위협했던 분이 아니십니까?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냥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더냐? 전하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은 싹부터 자르셔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 겁니까? 영창대군의 죽음 뒤에도 역시 김계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광해군과 임목대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 광해 내 이놈! 네가 그 자리에 앉더니 실성을 하고 망자라구나! 마마, 아무리 대비마마라 하시더라도 전하의 용안에 손대실 수는 없습니다. 내 인형! 당장 이손 놓지 못하겠느냐! 한 번만 더 전하의 욕체를 상하게 하신다면 아무리 걸레체가 어른이라 하더라도 쉬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해 내 이놈! 밥이고 동생이고 모두 죽여버리더니 이제는 눈에 빼는 게 없나 보구나!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킨 페루는 물론 백성들의 민심을 들끓게 만든 궁궐공사까지 광해군은 김계시의 꼭두각시처럼 그녀가 지휘하는 대로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광해군을 등에 업은 김계시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내년! 주제 날고 설쳤어야지!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체 공녀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 전날 밤 국정의 업무뿐 아니라 내명부 소관까지 맡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김계시. 광해군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그녀의 손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 오늘은 네가 전하를 매시도록 하거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마님. 급기야 광해군의 잠자리를 챙기는 일도 김계시의 몫이었는데 네가 감히 전하를 2번이나 매시려고 한 게냐? 마마님, 2번 다시 전화를 뵙지 않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니까짓게 전하의 승은을 입었다고 후궁이라도 될 줄 알았더냐? 한 번 갖고 논 놀이개는 버리는 게 상책이지. 여봐라, 인연을 당장 끌고 가 없애버리거라.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마님, 마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김계시는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 제거해가며 궁궐 최고의 실세가 된다. 당시 벌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김계시의 손에서 결정됐다고 기록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김계시를 중심으로 한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김계시를 굳게 믿었던 광해군은 그런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았는데 참으로 좋구나. 전하, 궁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어서 빨리 몸을 피하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이보시오, 그게 어디 하루 이틀 있었던 일입니까? 전하, 그게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사옵니다. 그래. 짐에게는 계시가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겠느냐. 오늘따라 술 맛이 좋구나. 그렇게 광해군에겐 김계시의 말이 법이고 진리였다. 그런데 이놈들! 여기가 어느 안장이하고 감히 이러는 것이냐? 죽고 싶어서 안달이라도 난 것이냐? 폭군 광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죄를 받을 것이오. 광해군을 폐위시키기 위한 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이 아이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내 이놈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임상궁, 그동안 애 많이 쓰셨어. 고생하셨습니다, 대감. 계시야,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전하, 소첩 전하께 충성을 맹세한 몸이나 어디 하늘 아래 영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변한 김계시의 태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반정이 일어나기 한 달 전, 영모를 논하는 자리에 뜻밖에도 김계시가 찾아왔던 것. 김상궁, 여긴 어쩐 일인게요? 대감, 혹여 제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으신지요? 이 무슨 소린게요?
저도 다 알고 왔사옵니다. 대감께서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는. 그럼 내 둘로 말하지 않겠어. 이제 왕의 시대가 다 가고 새로운 천하가 열릴 것이야. 어떤가? 김상공, 우리와 함께 할 텐가? 우리 같은 일개 필부들이야 죽으니 누구든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됐든 그에 맞춰 따라갈 뿐이지요. 놀랍게도 김계시가 광해군을 배신했던 것이다. 광해를 어서 끌어내라! 정말아! 계시야, 네가 내게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계시야! 놔라 이놈들아! 내 이놈들! 그렇게 광해군은 그토록 믿었던 김계시에게 배신당하고 말았다. 그런데 거사가 성공한 다음 날 호의호식할 것 같았던 김계시가 쫓기고 있는데 대단, 왜 이러시오? 우리가 약조한 말을 잊으신 게요? 왜 그러시오? 우리가 어찌 김상궁을 믿을 수 있겠소? 임금을 배반한 김상궁인데. 아니 그렇소. 알가시게! 이것이 광해군을 배신하면서까지 권력을 탐했던 김계시의 최후였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18년 뒤 유배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파란만장했던 궁중생활과는 달리 그의 죽음은 외롭고 쓸쓸했다. 조선 왕조에서 가장 평가가 엇갈리는 왕 광해군. 만약 그가 김계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광해군을 폭군이 아닌 성군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1340년의 원나라. 황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움이 가득한데 예야, 드디어 물건이 당도하였다 하옵니다. 오, 그래? 순재가 그토록 기다리던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려 청자였다. 폐하, 이 고려 청자는 고려 왕실 내에서도 단 한 점밖에 없는 희귀품이옵니다. 이 그래서 그런지 빛깔 한번 영롱하구나. 그런데 어찌 이따위 것을 대원제국의 황제 폐하께 바친단 말입니까? 아마 이것은 고려 청자 중에서도 가장 귀한 최상품이온데. 최상품이라 봤자 천하지 천하 고려에서 온 것인데 어찌 그것이 귀하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내 눈앞에 고려의 것을 들이밀면 목숨이 성치 못할 줄 아시오. 고려를 무척이나 증오하는 여인. 그녀는 대체 누구인 걸까? 며칠 후 고려에서 온 궁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여인. 벗어라. 마마. 마저 벗지 않고 뭐 하는 것이냐? 마마, 저희가 어찌 옷을 벗어야 한단 말입니까? 천하지 천하 고려년들이 무슨 말이 이리도 많은 게냐? 어서 벗지 못하겠느냐? 어서 벗어!
너무하십니다, 마마. 마마도 더 이상은 고려에서 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뭐야? 인연이 지금 고려라고 했느냐? 나보고 차단 고려인이라 했냔 말이다. 내 오늘 인연의 혀를 뽑아버릴 것이야. 놀랍게도 그녀는 고려 출신의 여인 기황후였다. 1335년의 어느 날 아유, 이러다 사람 잡겠구만. 사람 잡겠어. 궁 안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맡고 있는 여인은 바로 기황후였다. 인연의 주제도 모르고 감히! 황후인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이냐! 마마, 다 오해십니다. 제가 어찌 마마의 자리를 넘보겠습니까? 뭐라? 오해? 니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게야! 오늘이 며칠째더냐? 말씀드리기 송구하구나. 폐하께서는 기씨의 처소에 나흘째 머무르고 계십니다. 황후가. 당시 순제는 황후인 타나실리보다 후궁이었던 기황후를 더욱 총애했다. 간지럽습니다, 폐하. 가만히 있어 보거라. 때문에 황제의 사랑을 받지 못한 타나실리는 늘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고 기황후에 대한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고려에서 팔려온 천한년이 어찌 폐하를 미혹하여 내 자리를 넘본단 말이야. 황제 폐하께서 소인을 찾으시기에 니년의 주둥아리가 살아있는 걸 보니 아직 매를 덜 맞은 게로구나. 내 오늘 너의 그 기고만장함을 아닥내고 말 것이야. 순제의 사랑을 독차지한 기황후는 타나실리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국의 역사서 원사에도 타나실리가 기황후를 질투했고 여러 차례 채찍질하며 심하게 괴롭혔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타나실리가 웬 낯선 남자와 함께 끌려온 것. 놀랍게도 그녀 앞에 순제와 기황후가 함께 있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아니, 갑자기 여길 어찌 온 게냐?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고 나 좀 숨겨주시오. 다급히 타나실리를 찾아온 남자는 누구인 걸까? 황후아마, 아내 계시옵니까? 무슨 일이요? 갑작스럽게 송구하오나 워낙 중대한 일이라. 방금 이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지 않았사옵니까? 폐하가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내 처소에 든단 말이냐? 의문의 남자를 찾기 시작하는 군사. 그런데 그때 지금 뭐 하는 게냐? 타나실리 치마 속의 비밀. 나오거라! 누님! 그는 바로 타나실리의 친동생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며칠 전 기황후가 타나실리로부터 회초리 세례를 받았던 그날
기황후는 곧바로 순재에게 향했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미천한 제가 더 감내할 것입니다. 근데 폐야, 요즘 황실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사온데. 흉흉한 소문? 아무래도 영모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뭐라? 영모? 제가 오늘 이 밀서를 발견했사옵니다. 기황후가 발견한 밀서 덕분에 순재는 자신의 폐위를 둘러싼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런데 폐야, 영모의 세력이 황후마마 집안 쪽인 듯 하옵니다. 뭐라? 타나실리? 내 이것들을... 여봐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기황후의 계략이었고 이를 모르는 순재는 타나실리 일가를 처단했던 것이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영모자가 돼버린 타나실리.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폐하, 억울합니다. 증거가 이리 명백한데 어디서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 미서라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런데 황후, 날 괴롭히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뭐라?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마마, 모함이라니요. 전 오직 원나라를 위해 폐하께 진실을 구한 것뿐이옵니다. 기심 내 인연. 네가 결국 이를 저질렀구나. 내 진줄. 네 년의 사진을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못들 아느냐? 이 영모자들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고. 야, 제발 목숨 나서 살려주십시오. 자네의 형제가 영모를 꾸민 정황이 이리 명백한데 난들 어쩌란 말이오? 결국 타나실리는 자신이 괴롭히던 기황후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두고 보십시오. 저 고려인이 분명 내 원죄는 눈칠 것입니다. 결국 타나실리 일가는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그날 밤 네가 아니었으면 원나라 황실을 지킬 수 없을 뻔했구나. 아니옵니다, 폐하. 그저 소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너의 총명함이 이리 빛을 볼 줄 알았느니라. 순재와 기황후의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폐하, 차 드실 시간이 시옵니다. 들어오너라. 원나라에 팔려온 기황후는 같은 고려인이었던 환관의 추천으로 순재 곁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폐하, 오늘부터 폐하의 다과를 담당하게 된
새로운 궁녀이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기시오입니다, 폐하. 아, 곱다. 고와. 순재는 기황후의 빼어난 미모에 첫눈에 반했던 것. 그뿐만이 아니었다. 처음 맛보는 차인 것 같은데. 요즘 폐하께서 두통에 시달리신다는 이야기가 있어 두통에 좋은 칡차로 준비했사옵니다. 그래. 아주 영특한 아이로구나. 백성의 기근이 날로 심해져만 가는데 내 황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구나. 폐하, 이렇게 하는 건 어떠하겠사옵니까? 무슨 좋은 방도라도 있는 것이냐? 폐하께는 고려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는 토지가 비옥하여 곡식의 수확량이 많사옵니다. 공납품 목록에 고려의 곡식을 포함시키는 건 어떠하신지요? 하면 고려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폐하, 고려는 원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속국일 뿐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이용만 하신다면 폐하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명석하기까지 했던 기황후는 순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는데 중국의 역사서 원사에도 기황후가 왕을 모실수록 천성이 총명해 순재의 총애를 받았다고 기록될 정도였다. 반역의 무리도 처단하고 눈에 가시였던 황후 관문도 사라졌으니 이제 한시름 놓겠구나. 그 답례로 너에게 선물 하나 해주고 싶구나. 정말이십니까? 그래, 말해보거라. 저 폐하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넌 이미 내 여자이지 않느냐? 그것이 폐하의 정식 황후 말이옵니다.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내 날이 밝으면 너의 황후 책봉식을 준비하라 하겠느니라. 정말이시옵니까? 소녀 꿈만 같사옵니다, 폐하. 기황후는 그렇게 황후 책봉식까지 눈앞에 두게 됐는데 아니되옵니다, 폐하. 어찌 고려의 여인이 대원제국의 황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폐하. 고려의 여인이 아닌 몽골의 후손을 황후로 맞아들이셔야 합니다. 진정 아니 된다는 것이오. 안 그래도 지금 황실에는 고려인들이 들어가고 있어 그 기세가 심상치 않사옵니다. 헌데 고려의 여인을 황후의 자리까지 앉히신다면 황실의 기강이 흔들릴 것이옵니다. 폐하,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원나라의 황후 자리는 공료로 팔려온 그녀가 넘보기엔 그 벽이 너무나 높았다. 그런데 황후마마, 진심으로 감축드리옵니다. 역시 기품이 남다르십니다, 황후마마. 이게 다 현감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놀랍게도 황후 자리를 차지한 기황후.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몇 달 전 황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한다.
내 니놈을 충신이라 믿고 옆에 두었건만 어떻게 니놈이 공납품을 빼돌린단 말이 되냐? 빼돌린다니요, 폐하. 저 정말 억울합니다. 니놈 집에서 이것이 나왔는데도 계속 발뺌을 할 것이냐? 폐하, 저는 정말 모르는 물건이옵니다. 믿어주시옵소서, 폐하. 듣기 싫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예. 멈추시오. 절체절명의 순간 난데없이 등장한 여인 기황후였다. 쿠빌라 현감은 범인이 아니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이자이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요? 네 이놈, 네 죄를 어서 구하거라. 저는 다만 쿠빌라 이자가 폐하의 종애를 받고 나서는 것이 눈에 거슬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폐하, 저놈이 쿠빌라 현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옵니다. 뭣들 하느냐? 어서 쿠빌라를 풀어주지 않고. 기황후 덕분에 쿠빌라는 위기의 순간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는 기황후의 측근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자신들의 측근과 은밀한 자리를 가진 기황후. 마마, 들어오시오. 한밤중 기황후를 찾아온 이는 놀랍게도 쿠빌라 대신 진짜 범인으로 끌려온 남자였다. 그대는 이 물건을 쿠빌라 집 곳간에 잘만 숨겨놓으면 돼요. 근데 뒤탈이 나진 않겠죠? 어허, 기비마마가 계신데 뭔 걱정이요? 뒤는 내가 잘 처리할 터이니 그대는 이 물건을 잘 숨겨놓기만 하시오. 네, 마마. 이 모든 것이 황후 책봉을 반대하던 쿠빌라를 구워 삼기 위한 기황후의 작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황후가 정식 황후가 되기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었는데 쿠빌라 현감은 지나본 일로 마음이 돌아선 것 같사온데 이 아무래도 대모르 쪽이 문제이옵니다. 근데 저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네. 이번에 고려에서 온 공녀들이옵니다. 고려에서 온 공녀들이라. 오늘 저녁 저 여인들과 식사 자리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그녀에게 또 무슨 계획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어서 벗지 못하겠느냐? 저희는 밥을 먹으러 온 곳이었는데 대체 왜 저런 옷을 입어야 한단 말입니까? 나라에서 팔려온 천하년들이 무슨 말이 이리도 많은 게냐? 먼 땅에서 죽고 싶은 것이더냐? 어서 벗어라! 벗어! 고려에서 온 어린 공녀들에게 모질게 구는 기황후. 그리고 잠시 후 기황후의 등장에 좋아하는 신하들. 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 현감님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사옵니다. 못들 하느냐? 들어오지 않고. 놀랍게도 그녀가 준비했다는 것은 고려에서 온 어린 공녀들이었다.
요즘 고려 여인 하나씩은 거느려야 진정한 명문가라 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뭘 또 이렇게까지. 역시 고려의 여인이라 곱긴 곱구려. 불과 몇 년 전 공녀 신분으로 원나라에 팔려왔던 기황후.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고려인이었던 공녀들을 이용한 것이다. 오늘부터 정사로 받은 스트레스는 인연들과 푸시없고 원제국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라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그렇게 기황후는 원나라 고위층의 관심을 사고 원하던 황후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중국의 역사학자 권혁이 쓴 경신외사에도 기황후가 고려의 미인을 길러 권세가에게 바쳤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원나라 고위층은 고려의 미인을 얻어야 진정한 명문가로 통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서럽게 울고 있는 기황후. 원하던 황후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순제와 기황후 앞엔 차기 황제인 엔티구스가 있었는데 이놈이 죽고 싶어 반장을 한 것이더냐? 폐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듣기 싫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세자는 어릴 때부터 총명했다지요. 역시 차기 황제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이십니다. 과찬이시옵니다. 마마. 내 세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차이니 식기 전에 어서 드시지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마마, 헌데 좀 이상하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마마, 잘 보이지 않사옵니다. 우리 황자가 버젓있는데 내 니놈이 황제가 되는 꼴을 가만두고 볼 것 같았더니요. 엔티구스가 쓰러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기황후. 세자! 세자 왜 이러시오! 세자 이거 놓으시오! 세자 이러지 마시오! 세자!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시옵소서! 세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리 가십시오! 놀랍게도 기황후는 자신의 아들을 황태자 자리에 앉히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것이다. 네놈이 어찌 내 부인을 겁탈할 수 있단 말이냐? 아무래도 젊은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런 것 같사온데 다행히도 고용보 영감이 빨리 발견해서 큰 화는 없었사옵니다. 아니옵니다, 폐하. 황후마마께서 잘 대처하신 덕분이옵니다. 폐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사옵니다. 네놈이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모양이로구나. 내 이번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순진했던 엔티구스는 결국 기황후의 모략으로 차기 황제 자리를 박탈당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궁에서도 쫓겨나 초라한 생을 보내게 된다. 계획대로 아들까지 황태자 자리에 앉히며 기황후는 원나라를 본격적으로 주무르기 시작했다. 이제 엔티구스도 사라졌으니 황자마마께서 차기 황제가 되실 것이고 드디어 기황후마마의 시대가 열렸사옵니다.
분이 제 곁에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다 황후마마께서 영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사옵니까? 네, 약속한 대로 고생한 두 분께 큰 자리 내드리도록 하지요. 황송하옵니다, 마마. 소인, 이 한 몸 바쳐 마마를 보필하도록 하겠사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사람은 내가 품고 갈 것이옵니다. 황송하옵니다. 대체 기왕후는 왜 이토록 악랄해지면서까지 원의 권력을 차지해야만 했던 것일까? 1333년 원나라의 속국이었던 고려. 어머니! 자, 어서 가자! 나 들어가세요! 저 어린 것을 어떻게 해! 가기 싫어요! 어머니! 당시 고려의 어린 딸들은 가족과 눈물로 생이별하며 원나라로 끌려가기 일쑤였다. 하지만 기황후는 마냥 슬퍼하던 공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너희들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거라. 너는 원나라로 끌려온 게 슬프지도 않아? 운다고 우리 신세가 달라지니?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 꼴 났는데. 분노로 가득 찼던 그때 그녀 앞에 등장한 화려한 황후의 모습은 그녀의 야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난 기필코 살아남아서 저 자리까지 올라갈 거야. 두고 봐. 내가 원나라의 황후가 돼서 날 버린 고려에 똑똑히 안갚음할 테니까. 그때부터 그녀는 버림받은 고려에 복수할 뜻을 세우게 된 것이다. 그 후 기황후가 원나라를 장악하자 고려에 있던 기황후의 가족이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고려사 저료는 기록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고려의 국민왕은 기황후의 오빠인 기철 일당을 처단하며 대대적인 반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다. 폐하, 속히 고려를 치셔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제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사단이 나기 전에 어서 고려를 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괜찮겠어? 부인이 나고 자란 곳인데. 저는 이 나라에 팔려온 순간부터 원의 사람입니다. 날 버리고 내 오라비를 죽이고 당장 몰살시켜 버릴 것이오. 원나라는 결국 기황후의 복수를 위해 1만의 군사를 고려로 보냈다. 고려사 전료에서 이 전쟁을 고려가 7번 싸워 원을 물리쳤다고 기록했다. 이후 점차 몰락을 겪던 원나라는 1368년 명나라를 건립한 주원장에 의해 수도를 빼앗겼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순제 역시 2년 후 숨을 거두게 된다. 그렇다면 기황후는 어떻게 됐을까? 궁녀로 끌려간 원나라에서 가녀린 여인의 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기황후는 수많은 악행을 일삼았다. 기황후 때문에 고려의 여인들은 먼 타국에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고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도 속출했다. 그 벌이었을까? 기황후는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초라한 최후를 맞이했다. 아마도 어딘가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며 쓸쓸히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까?